소상공인 또 자영업자의 퇴직금이라고도 부르죠. 노란 우산 공제, 이른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노란 우산 공제 해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지난달에만 10,000건 이상 해지됐다고 하고 폐업 공제금도 1,400억 원이 넘습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우산을 접는 걸까요? 노란 우산 공제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세금 측면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저희한테도 계속해서 문의 자주 들어오는 주제 중에 하나가 네. 노란 우산 공제입니다. 네. 어떤 분들이 가입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네, 먼저 노란 우산 공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노란 우산 공제라는 거는요. 이제 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사장님이 혹시나 나중에 뭐 가게 문을 닫는다든가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일을 못 하게 될 때 이럴 때 걱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생활도 안정시켜 드리고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도 주는 제도인데요. 직장인이라고 한다면 이제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그만두면 퇴직금을 받게 되는데 네. 사장님은 폐업을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질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장님들의 생계가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그때 바로 이 노란 우산 공제가 그 역할을, 퇴직금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시 뭐 쉽게 말하면 사장님들의 퇴직금을 모으는 통장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매달 이제 돈을 넣게 되면은 세금 혜택도 볼 수 있어서 절세 효과도 있고요. 게다가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겨서 안전하게 그 돈을 지켜주는 든든한 우산 같다고 해서 노란 우산입니다. 이제 사업체가 소기업이나 아니면 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 사업자 대표님이라든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라면은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다만 이제 비영리법인의 대표라든지 특정한 가입 제한되는 대표자만 빼는 경우라면은 다들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란 우산 공제라는 제도입니다. 법인 대표자도 가능한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좀 규모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1인 기업 네. 혹은 사업체를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네, 사업체를 여러 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한데요. 이제 다만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가입을 해야 돼요. 이제 선택한 사업체가 만약에 폐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퇴임을 한다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노란 우산 공제금이 지급이 되고요. 이때는 이제 선택한 사업체는 이제 임의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뭐 인적 용역 제공자라고 해서 프리랜서 분들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안 한 무등록 사업자도 가입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사업을 했다라는 증명이 필요하니까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국세청으로부터 발급받아서 제출하면은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도 노란 우산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노란 우산 공제 들어놨다가도 해지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 그러면 세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처음에 제가 이제 노란 우산 공제는 사장님의 퇴직금이라고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사장님이 그만둔 때, 즉 받기로 약속한 때에 받기로 하는 가입한 적금 같은 건데 이제 받기로 약속한 때가 어떤 때냐? 바로 사장을 그만두는 때예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폐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퇴직을 한다든가 아니면 나이가 많아서 그만둔다든가 뭐 최종적으로 이제 돌아가셨을 경우 사망했을 경우에는 이제 사장을 그만두게 되겠죠. 네. 이렇게 약속을 했던 때가 되면 즉 만기가 되면은 지금까지 적금처럼 넣어놨던 돈, 납부한 돈에 복리 이자로 계산을 해서 돈을 돌려주게 됩니다. 이 이자율은 2025년 1분기 현재는 뭐 3.3%인데 이렇게 돈을 이자까지 해서 주는 데다가 추가로 이제 운용을 잘 했다고 한다면 부가 공제금이라고 해서 추가로 돈을 좀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을 받는 것도 한 번에 일시금으로 받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나이가 60세 이상의 노령이라는 사유로 받게 될 때는 이 돈을 연금처럼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 적용되는 세법은 과거에는 적금처럼 집어넣어서 이자처럼 받는다고 해서 이자 소득세를 적용해 오다가 2016년도부터 가입하는 분들에게는 이제 사장님이 퇴직하는 걸로 받는 거니까 퇴직 소득세를 적용하게 됐습니다. 이게 좋은 게요. 퇴직 소득세를 적용하면은 분류과세가 되기 때문에 네. 다음에 신고하는 종합소득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돼서 좋습니다. 퇴직소득세율 자체가 사실은 3.3% 낮은 거고 맞습니다. 이건 이제 노후를 위한 거니까 나라에서도 높은 세금은 안 떼간다라는 거고 네. 그런데 문제는 8949님이 보내주신 것처럼 쌀국수 전문점 사장입니다. 저도 해지해서 급한 불 끄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분들이 당장
돈이 급할 경우 이걸 해지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중간에 임의로 이 노란우산공제 깰 때는 그럼 세금은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어쩔 수 없이 깰 때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이제 적금도 만기가 돼서 끝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중간에 돈이 급하면 깨기도 하듯이 노란우산공제도 중간에 임의로 해지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적금을 만기까지 가져가지 못하고 중간에 깨게 되면 손해가 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노란우산공제도 중간에 깨게 되면 손해가 있는데요. 이럴 때 어떤 손해가 있느냐? 적용되는 세법이 다릅니다. 예. 조금 전에 약속을 지켜서 이자 소득이나 아니면 퇴직 소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중간에 깨는 경우는 기타 소득으로 보게 돼요. 그래서 앞에 약속을 지켜서 만기까지 갔던 사람들에 비해서는 훨씬 불리하게 되는데요. 기타 소득이라고 봐서 16.5%의 원천징수 세율이 적용되고요. 네. 그리고 또 기타 소득 금액의 특성상 3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연에 3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 금액은 내년 5월 달에 다른 소득이랑 같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합산과세가 됩니다. 이 종합소득 합산과세가 좀 무섭긴 하고요. 또 이렇게 노란우산 공제를 임의로 깨지 않고 다른 방법을 없느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라리 이 해약하면서 손해를 보지 않고 금액을 좀 줄여서 감액을 한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까지 잘 내왔던 노란우산 공제금을 담보로 해서 그 금액의 90%까지 대출을 받는 방법을 차라리 저희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아까 8949님이 또 이어서 문자 보내주셨는데 내 돈 내서 모은 돈인데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내 돈 모았던 돈인데 내 돈을 해지한다라고 해서 16.5% 그리고 다음에 종합소득 합산과세까지도 될 수 있고 금액에 따라서 네. 이거 되게 불리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소득공제를 또 받았던 금액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되는 것일 수도 맞습니다. 있겠고요. 나의 원금이 아니라 내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던 부분과 또 추가로 돈이 늘어난 이자 부분에 대해서 이 기타 소득세를 적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자까지 불어난 거에 대해서도 기타 소득세율 16.5%. 네, 급한 돈 생겨서 해약하려고 하는데 더 속이 쓰린 거죠. 맞습니다. 일단 당장은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지하지만 나중에 사업을 재개할 때 네. 또 다시 가입할 수 있습니까? 네, 다시 가입할 수가 있어요. 사업을 다시 시작한다고 하면 노란우산 공제도 다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은 가입이 안 되는데요. 내가 해약될 때 부금이 연체됐다거나 아니면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해약이 처리됐다면 1년이 그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은 가입이 안 되고요. 또 업종 특성상 주점업, 뭐 카지노업 이러한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가입이 안 되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아까 잠깐 그 소득공제 이야기를 했는데 얼마나 세제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노란우산 공제의 대표적인 장점이 바로 소득공제인데요. 올해부터는 이제 사업소득 금액 최대 600만 원까지 이제 소득공제가 되게끔 한도가 상향이 됐어요. 연간 네, 600만 원까지. 600만. 소득공제 한도액을 판단할 때는 이 내 매출액이 아닌 매출에서 비용을 빼고 난 나머지 이익, 즉 사업소득 금액이라고 하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실제로 번 돈은 뭐 예를 들어 4천만 원인데 네. 3,500만 원을 번 것과 세금이 똑같아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사업소득 금액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해 보면 약 한 481만 원의 세금이 나오게 돼요. 근데 내가 노란우산 공제를 가입을 해서 500만 원 소득 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은 확 줄어들어서 404만 원, 즉 세금 차이 77만 원 정도를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사업 소득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고요. 본인이 임대를 하고 있는 임대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발생했던 아하. 기타 소득 이런 데서는 공제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요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임대소득, 기타 소득은 안 되고 사업소득에서만 소득공제를 해준다. 네. 종합소득세까지도 절세할 수 있습니까? 네, 당연히 절세가 가능한데요. 네. 사업소득 기준으로 해서 4천만 원까지는요. 최대 600만 원까지. 그리고 4천만 원서부터 1억까지는 400만 원. 그리고 1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요. 그러면 사업소득 금액이 높을수록 손해는 점점 줄어드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정확하게 정반대예요.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크게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에 대비해서 절세 효과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아하. 1억 초과하는 사람은 200만 원까지밖에 공제가 안 되지만 네. 이 사람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감안해 보면 맞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노란우산 공제 가입해서 또 챙기면 좋을 혜택들 네. 어떤 게 또 있습니까?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이 통장은 압류가 금지된 계좌예요. 그래서 혹시 폐업이나 빚 때문에 힘들어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노란우산 공제에 쌓인 돈은 법적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 방지 계좌이기 때문에 폐업한 다음에도 최소한의 생활 안정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을 준비하는 다시 재기하는 뭐 재기를 위한 자금 확보도 가능하고요. 또 복리 이자가 적용되는 것도 큰 장점인데요. 납부한 금액 전액에 연 복리 이자를 적용해서 적립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할 때도 유리합니다. 뭐 그 외에도 정부의 희망 장려금이라든지 건강 검진, 심리 상담이라든지 뭐 복지모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하. 소상공인 교육 같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어떤 공제에만 가입을 해서 나중에 퇴직금 쪽으로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네. 건강검진, 심리상담, 네, 복지몰 이용 이런 것도 있는 여러 거예요.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오현종님이 또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 노란우산 공제는 압류도 안 됩니다. 네. 예, 이렇게 또 알려주셨고요. 매달 얼마씩 내면 세금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그 지점이 좀 있습니까? 네, 이거 가입하는 금액은요. 매달 월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10,000원 단위로 해서 본인이 선택해서 납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중요한 거는 본인이 무리하지 않고 그 금액을 매달 넣을 수 있는 금액을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리해서 많이 넣었다가 중간에 만약에 해지하게 되면은 그 불이익 페널티가 크게 됩니다. 그렇죠. 네. 좀 더 꿀팁을 드리자면 본인의 소득공제 한도인 연간 200만 원에서 600만 원 구간 내에서 설정하는 게 요즘 대세인 국룰입니다. 네, 그 이상을 납입해도 되지만 그 이상 납입하는 건 비추천하는 이유는요. 이제 소득공제 한도까지 넣게 되면 소득공제는 다 받을 수도 있고 네. 또 좀 전 말씀드렸던 혜택인 지자체에서 나오는 지원금, 각종 복지 혜택까지 다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받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가입할 때 설정한 매달 얼마씩 납부하겠다는 납입 금액은 이제 중간에 뭐 제한 없이 변경도 가능합니다.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는데요. 다만 줄이는 감액의 경우라고 한다면 처음에 3번 정도는 납입한 이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반대로 절세 효과가 크게 없는 사업자도 있다고요? 어떤 네. 경우에? 이제 노란 우산 공제를 가입하려는 이유가 퇴직금이나 세금 혜택 때문인데 네. 그리고 중도 하지 않고 끝까지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가입한 후에 중도를 해지하게 되면 중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 뭐 본 금액에다가 이자에 대해서도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게 불리한 점이에요. 그리고 이 기타 소득은 연간 300만 원만 초과해도 종합소득세 합산가세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무서운데 또 심지어는요. 가입한 지 1년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해지를 하게 된다. 그럼 내가 냈던 원금까지도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을 하지 말아야 되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중도에 해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럴 거면 차라리 이 돈을 연금저축이라든지 아니면 IRP 계좌에 가입하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정리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들이 가입하면 좋으냐라는 거는 자영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법인 대표 중에 앞으로 한참 동안 이제 사업을 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소득이 한 4천만 원 정도가 되어서 이제 소득공제 혜택도 톡톡히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분 그리고 중간에 깨지 않을 자신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가입하는 게 좋으시고요. 그리고 반대로 가입을 안 하는 게 좋은 분들 같은 경우는 소득 자체가 적어가지고 소득공제 혜택이 미미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당장의 생활 형편이 빠듯해서 이걸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하면은 이런 분들은 아예 처음에 가입을 안 하는 걸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이 좀 길게 보고 내 노후나 혹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가, 네. 준비할 수 있는가. 사실 이거 준비하는 것도 좀 여력이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